저희도 이제 노조가 생긴 지 이제 2년 하고 이제 3년 차 노동조합이 생겨서 많이 좋아지고 있고 현장도 좋아지고 또 간부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좋아지고는 있지만 이제 노조가 생기기 전에는 이제 아픈데 쉴 수 없었던 사례가 있느냐라고 처음에 질의를 주셨을 때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어서 이게 어떤 질환이 이게 사업장으로 해서 업무를 하면서 생겼던 질환일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제 얘기를 좀 들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노조가 생기기 전에요. 사실 좀 부끄럽지만 욕심이 많은 상담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임금을 많이 받고 싶었고 빨리빨리 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는 사실 우리 사측 도급업체에 대한 평가하는 SLA 기준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콜도 받아야 되고 친절하게 받아야 되고 어쨌든 상담사들을 콜 받는 기계화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노조가 생기기 전에는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참아야지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채팅방을 열어서 화장실 가는 거, 휴식 가는 거 다 관리를 했어요. 근데 그 채팅방이 노조가 생기기 전에는 서로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오전에는 올라오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화장실을 오래 참다 보니까 방광염이 왔었고 그래서 방광염이 왔을 때 이 방광염이라는 게 걸려보면요.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혈뇨가 됩니다. 그래서 소변을 볼 때 피가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고 그리고 잔뇨감이 있고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굉장히 아프고 그 잔뇨감을 참아가면서 주말까지 버텼다가 응급실을 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근데 왜 그 당장이 아플 때 못 갔냐 병원을 갈 수도 있었는데 못 갔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당일 연반차 감점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콜을 아무리 열심히 받아도 그 감점을 한번 받게 되면 그달에 농사를 망쳤다라고 표현할 만큼 제 임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좀 안타깝게도 회사에서는 당연히 콜을 많이 받아야 실적을 받아서 원청에 어쨌든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모션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팀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혹시라도 내가 콜을 못 받게 되면 우리 팀의 실적이 낮아지게 되면 그걸 손가락질하고 서로 성토하게끔 하는 그런 나쁜 제도도 운영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면서 콜만 계속 받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제 질환은 높아지고 저 또한 그래서 굉장히 방광염을 오래 앓고 있었고 이게 만성으로 돼서 저는 아직도 방광염에 대해서는 염증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염증 수치가 있어서 지금은 화장실을 자유롭게 가지만 이석을 써서 자유롭게 가지만 아직도 약간 몸이 아프거나 하면 방광염으로 그냥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 그 외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건강보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법제도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중압감이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을 다 저희가 수용을 해야 돼서 그런 억직성 민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많이 울었어요. 집에 가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 실수가 뭐지 하면서 많이 울었고 하지만 저희가 공공기관의 상담사인데 너는 뭐해? 민원인들이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런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어지럼증, 이석증, 메르메르병 이런 병들이 질환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저희가 오고 싶어서 오는 병들이 아닌데 그런 감점 제도라든지 그게 쉬게 되면 내 임금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실적에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런 실적들의 틀에 맞춰서 저희는 기계화가 돼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질환으로 3일 만에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을 1년 만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를 한 이력도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이거는 또 저희 팀장 조합원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팀장 조합원님들이 한 명이 빠지면 그 자리를 채워야 정원이 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걸 참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노조가 생기기 전엔 더 디테일하게 실적 압박이 있었고 전화벨이 울리면요. 무조건 1초 안에 받았어야 됐고 이강까지 15초 이내에 끝냈어야 되는 그런 실적 구조에 맞춰서 운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매번 감시가 되는 거잖아요. 계속 뭐 몇 초 만에 받아야 되고 통화 타임 모든 것들을 감시받아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완연합니다. 그리고 친절도 잃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친절하지 못하면 당연히 업체 평가에 대한 점수가 까일 거고 그건 당연히 나의 인센티브 그리고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까이기 때문에 그럼 상담사들은 그거에 맞춰서 운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완화 교육을 사업장에 요구를 하면 콜 받는 인원이 줄어서 안 된다. 콜수가 오르면 해주겠다. 등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정규직들은 사실 유급휴직을 통해 쉴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고 있고 저희가 창 3당사들은 앉아서 오래 일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 많습니다. 근데 정규직들은 근골격계 질환의 VDT 증후군 검사 비용도 단협을 통해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받고 있는 거죠. 추가로 저희가 힐링 프로그램이라는 게 2020년도부터 쭉 있었는데 저희가 21년도에 어느 날 갑자기 힐링 프로그램 대상에서 빠지게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정규직과의 되게 굉장한 차별이 많고 이게 저희는 실적의 운영에 대해서 업체 평가를 받게 되니까 업체 평가가 떨어지면 도급비에 문제가 생기고 저희 임금에도 문제가 생기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쉴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뭐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지부를 통해서 기자회견도 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힐링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따로 힐링 뭐 가서 하는 힐링 프로그램 말고 센터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뭐 교육을 통해서 스트레스 완화 교육을 할 것인지라는 설문도 사측에서 먼저 이제 원청에서 제안을 해왔다라는 얘기도 지금 듣게 됐고요. 또한 저희 센터에서는 뭐 민원 처리 지침이라고 예규안도 만들어서 감정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심리적인 케어가 필요한 것을 회사에서 조금 정리를 해달라. 그 안에는 유급휴가도 요청을 한 상태예요. 근데 아직은 답변을 받지는 못했으나 그렇게 케어해달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시행하고 있는 거는 각 지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별 휴식 시간을 요구해서 20분씩 조금씩 쉬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각자가 열심히 일한 만큼 열심히 쉬자라는 분위기를 조합원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 있고 또한 실적 압박 완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폐지에 대해서도 지부는 주장하고 있고 또한 저희 지금 임금 협상 중이에요. 그래서 임금 협상 안에서도 인센티브 폐지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는 또 작년 투쟁을 통해서 21년도 10월 21일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열심히 싸웠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10월 21일 업무 수행 방식을 소속 기관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사 전문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이제 공단의 태도가 그렇게 성실하지는 못하여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열심히 투쟁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큰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